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두의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든 시장 견뎌내셨을 텐데요. 저희 주식구조대와 함께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자까지 이겨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전화번호 02-3153-2166번으로 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도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정두 대표님과 보다 긴밀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비밀번호 3333입니다. 잊지 마세요. 3333이라고 적으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주십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시청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시황은요, 이 환율이 연일 고점을 찍다가 어느 정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숨 내려놓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증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아직은 예측할 수 없겠죠. 우리 대표님 모셔보고요, 증시 상황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환율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환율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부분은 좀 환율에 대해서 쉽게 한번 펼쳐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부분은 사실상 뭐 11일 날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시황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자금이 언제 많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3,3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액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그 물량이 어디서 로스컷으로 출해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거고요.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지금 상장사 기업 실적 대비 얼마만큼 미끄러져 있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PBR이 1배 수준,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1배 수준이고요. 12개월 선행으로 놓고 볼 때는 0.89배 수준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바닥권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PER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치 12배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고 오늘은 뭐 미국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 우려감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그렇고 나와 있는 지표도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흐름이 굉장히 반등을 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코스닥 시장 또 유가증권 시장 6월입니다. 6월에 조정받은 폭만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떨어져 내려온 거 저도 야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는 시장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달에 14%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한 달에 20%가 내렸습니다. 뭐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요. 또 한 가지는 어마어마했죠. 주중 기준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가 7.6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도 10.56%가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시겠는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 증시만 유독 더 빠졌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만 미국보다도 더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보다도 더 빠지고 그리고 유럽과 일본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그러한 이유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는 그 현안 이외에도 글쎄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 확정 리스크 부분,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환율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환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00원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1,300원을 넘기던 시점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역대적으로 1,300원을 넘기던 시점이 97년도 IMF 터졌을 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적인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닷컴 버블, 2001년도 기준에서의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굉장히 안 좋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채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터진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뭐 환율이 어마어마했죠. 지금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2022년도 바로 직전에 언제 있었어요? 2020년도 3월에 그렇죠. 코로나19 때에도 1,300원 수준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3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왔냐면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 지수가. 2,400이 아니라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윤정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3월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올 때 빠르면 4월 달에 2,000포인트 다시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1,400에서 600포인트 한 달 동안에. 다들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죠. 코로나19 터졌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4월 달에 1,97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거의 60% 가까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60%가 아니라 한 40% 정도 되나요? 40%.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조정은 가파르게 돌려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지 경기가 침체된 건 아닙니다.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공급자의 문제. 그러니까 오일 쇼크처럼의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가파르게 돌릴 수 있다. 뭐 3개월 후에 다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땐 3개월 후면은 3,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지수 대비해서 대략 한 600포인트 이상인데 그렇게 따지면 25% 되나요? 그 정도. 그리고 1년 이후면 굉장히 멀리 보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 뭐 연말까지 봐도 될 것 같은데 1년 이후면은 4,000포인트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8.6, 4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다고 치고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10.8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에 의한 강세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만 조금만 잡아놓으면은 경기는 지금처럼 계속 강할 수 있다. 연착륙이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좋게 표현하면은 계속 경기가 좋아져야 강세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화폐 가치의 훼손, 그에 따른 기업 가치의 재평가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월 이후에 오히려 3,000포인트 그리고 1년 기준에서의 놓고 왔을 때는 4,000포인트까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율 부분 1,300원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역대적으로 뭐 IMF 터졌을 때 환율의 훼손, 원화 가치의 훼손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왔느냐 그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서프라임이죠. 미국의 문제. 미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서프라임이 리먼 브라더스도 연동이 됐는데 그 2008년도에 사실상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또 외환보유고가 저 당시 대비해서 외환보유고가 10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외환보유고 10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방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단기 외채 방어할 능력도 조금 애매했던 시점이었죠. 결론적으로 통화 수합 때문에 다시 안정화가 됐긴 했는데 원화 가치가 저 정도 속도로 훼손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 속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속도는 그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쪽에서는
GDP의 70%가 수출이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놓고 봐도 되겠구나. 수출주 위주에서의 실적 개선폭을 볼 수 있겠구나.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둔화되는데 왜 금리를 올려요? 그 자신감. 그렇게 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수출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서의 영업 마진 개선폭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엔화의 가치를 볼 겁니다. 지금 원화의 가치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엔화가 가파르죠. 어떤 식으로 가파라요?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 증시는요, 3월 저점을 안 깼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그냥 막 깨고 내려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6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깨진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내용. 결론적으로 엔화의 이 초약세 속에서도 일본 증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등이. 그렇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는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도 달러 인덱스가 10% 이상 무너져 내린 적이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고 그럼 어떤 거냐? 엔화와의 절충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 자체에 엔화 대비해서의 달러의 강세 그 부분 때문에 이 속도가 나온 거다. 요거는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시면 원화 가치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말까지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고 있는 환율은 1,200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럼 1,200원 수준까지 다시 원화가 강세를 띈다면 지금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론적으로 매수에 가깝다. 원화가 1,400원 내지 1,500원까지 쭉쭉 뻗어 올라간다.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시장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당시 기준 보시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얼마 올렸어요? 17번 올립니다. 25bp씩 17번을 올리는데 그 당시 기준에서도 금리 격차가 있었어요. 지금 1.75, 1.75 똑같잖아요. 미국이 금리 더 올리면은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들 빠져나간다.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금리에 미국 금리 4% 넘길 때 우리나라 금리는 4% 미만이었어요. 1% 이상 차이 났어요. 1% 이상 차이 났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100원대, 1,140원 하던 환율이 2007년도에 얼마요? 900원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니까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을까요? 아니요. 55조를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55조 팔 동안에 시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지금의 기준의 시장에서 환율이 이래서 외국인이 어쩌고 그거는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은 낮춰놓으시고 오히려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바닥을 다질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반등이나 특히 유럽, 일본의 반등력은 어마어마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정말 주옥 같은 시황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코스피 지수 13%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20%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증시의 바닥 구간일까에 관한 해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바닥 구간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충분히 큰 상승이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엔화까지 보여주시면서 체크를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타이밍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시면요.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습니다. 3333이라고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희가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노란 톡방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놨습니다. 3333이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시장에 관한 정답들도 얻어보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거시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블라인드 종목들, 주도주 공략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콕콕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군들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이 시장에 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표님의 이러한 의견들만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주도주 공략이 나갈 것인지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수익을 냈는지를 우선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도주 공략주에 관한 수익률이 최근에 대표님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시장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을 때, 맞아요. 시장이 못 간다고 얘기하죠. 네. 시장은 당연히 조정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영주 팔아서. 아, 쉬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데, 맞아요. 배영주 팔아서 어디 이상한 소형주를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쪽, 뭐 사실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좋아. 지금 이 시장 지수가 굉장히 바닥이라서 기회가 올 것 같아.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나 대박 났어요. 수익 났어요. 그런 거 흔들리시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대박 났어요. 수익 났어요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철저하게 공포감에 앞서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 그 종목들은 조금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그리고 실적주들. 그 실적주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상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이 50%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외국인하고 대주주 빼고 나면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삼성전자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8배 올라와 있거든요. 80%. 영업이익이 8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뭐 2배 정도의 수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5조에서 12조 이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뭐 지금 완전히 2020년 코로나19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형주 위주에서 오히려 보시는 게 지금부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너무나 테마주들 그리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종목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실적주들을 되려 매수를 해야 할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고 어떤 종목군들 내가 매수를 해야 조금 안정적으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까지도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늘 찝어주고 있고요. 저희 노란톡방 오늘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USB라고 해서 우리 대표님의 교육. 지금 사실 저희가 50분이란 생방송 시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의 풀 강의를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또 무료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이 기회만큼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또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잘 열리지 않는 강연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면 강연회를 하는 거는 정말 몇 년 만입니다. 대표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또 무료 강연회에 관해서도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주도주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오늘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들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도주에 관한 이야기들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종 섹터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기준에서 변동성이 좀 나와준 종목군들인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로부터 8조 원의 수주를 받았다. 그게 이제 뭐 LNF나 또 혹은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랑 비슷한 내용이 된 거죠. 결론은 목요일 날 폭락이 나왔던 LNF나 에코프로 BM이 다 돌렸어요. 싹 다 돌리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15%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전부 조단위 업체입니다. 1조 이상의.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한 220개 정도의 종목이 있을 거예요. 1조 이상짜리 220개 종목에서도 이러한 변동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다 오픈해드렸죠. 그중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코스모 신소재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간 단위에 코스모 신소재도 뭐 꿍꿍꿍. 근데 결론은 금요일 날 싹 다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현대차, 기아 월간 단위에서의 시장 수익률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LG화학도 월간 단위 수익률 엄청납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역시 오픈해드렸던 오리온까지. 그럼 종목군들 빠르게 하나하나 핵심 부분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뭐 이렇게 가려놨었는데 사실상 오늘은 한 글자씩 다 더 보여드릴 거예요. 아예 네 종목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여드릴 거고, LG화학, 그리고 기아, 그리고 삼성전기,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이거는 6월 11일자 기준입니다. 그 6월 11일자 기준에 기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아가 어때요? 시가총액 10위짜리 종목에서 내가 지금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시가총액 10위짜리 업체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아나 현대차는요, 3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 28% 올라와 있다가 지금 16%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3월 저점에서부터 한번 검사해 볼까요? 혹은 6월 달 한 달을 검사해 볼까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이나 이런 내용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 저녁 21시에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고,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시장이 6월 달에 얼마요? 14%까지 밀렸죠. 13.9%대까지. 기아는요, 9%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오히려 올라왔어요. 주간 단위에서 오히려 풀었습니다, 지금. 주간 단위에서. 무슨 내용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돌리고 있다. 기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질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실적이 원체 긍정적입니다. 지금 엔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자동차가 예전 같으면 밀려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갈 때, 그때부터 해서 테슬라가 날아갔잖아요. 그때부터 2차 전지 날아갔죠. 그렇죠. 정책적인 내용, 친환경에 대한 내용. 그 친환경에 대한 내용 가지고 그 전부터 개발해왔던 전기차, 수소차의 추가 개발을 박차를 가했죠. 그렇게 돼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기아의 또 현대차의 입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흐름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시면 많이 미끄러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월봉 보십시오. 기아의 월봉의 흐름은 시장이 20% 이상 꿍꿍꿍꿍 내려와 있을 때 기아는 어때요? 굉장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다른 채널 보니까 시장이 약할 때 안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뭐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요. 분매자가 10위라고 말씀드렸죠. 주중에 카카오하고 역전이 돼서 9위까지 올랐었어요. 그러한 기아. 다음 주에도 무조건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박스처럼 저 글자는 뭘까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 오리온의 경우도 뭐 금요일에는 2% 장중 등락 범위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오리온도 똑같습니다. 실적이에요. 실적이 2달 만에 분기 실적을 냈다.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그 가격이 올려지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거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다만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겠죠. 어찌됐건 바닥의 추세에서 인플레이션 등이 없고 제품 가격의 강세 그리고 해외 수출로의 팔로도 굉장히 탄탄한 오리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의 추세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 확정된 이후의 추세의 흐름이 수급과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빨리 넘깁니다. 한국전력 정책이 바뀌면 이번에 전기요금 좀 덜 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원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원재료 비용이 뚝 떨어지겠죠. 전기요금 인상 효과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기준은 연봉으로 보십시오. 연봉 단위로 그렇게 해서 연간 단위로 보시면 항상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던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뭐 굉장히 우호적이죠. 원전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요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왜? PBR 자산 가치가 10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2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에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굉장한 하반 경직성을 띌 수 있는 위치다. 오, 이거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데 빨리빨리 넘길게요. LNF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아야 될 실적 부분 많습니다. 프리미엄이 높아요.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3위라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에코프로 BM이 권리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2위로 올라옵니다. 2위로 올라오는 그 프리미엄이 굉장하다. 아시겠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LNF 같은 종목군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인덱스 상품에서 기간 쪽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굉장히 이쁜 그림입니다. 상승 잉태형의 그림. 이 흐름을 캔들. 지금 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빨리 넘깁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캔들 도서 선착순 100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 에코프로 BM은요. 일요일 날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권리락이 무상증자 권리락 300%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략을 잡아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1시 언제? 일요일 날 21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들의 공략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군가의 시점에서는 좀 박앤세일의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그만큼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절대 대형주다라고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실적주들, 좋은 종목군들까지도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꼭 참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요. 3333이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대표님이 무료 교육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나는 시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리스크 없이 내가 어떤 종목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통시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만나요.
네,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뼈아프게 했던 종목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바로 연결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하단에 나갈 겁니다.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대표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시장? 네네. 어떤 종목을 상담을 주실 건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대유하고요. 5,700원 30%입니다. 네, 대유 5,700원 30%라고 합니다. 대표님 네네. 도와주세요. 네네, 도와주세요. 네. 지금 대유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유라는 종목을 어떻게 편입을 하신 거죠? 어떤 이유에서? 아, 무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네. 잘 못 해가지고는 제일 올라갔을 때 그걸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엉겁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하여간에 조금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네네. 참조하셔서 월요일 날 좀 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상 무상증자가 뭐 어떤 그 호재성으로 작용된 것은 띄엄띄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분할을 하면서 그때 에코프로 HN이 무상증자를 300%인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관심이 집중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노터스가 뭐 800%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반짝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 영향도 있지만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대유 한번 보시면 이 방송에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회사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가총액이 1,100억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1,100억이면 어느 정도냐면 2,400개 종목에서 가장 하단부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다는 그 1,000억 원 수준의 가치 그 정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게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화면 보여드릴 텐데 뭐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네네.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BR의 경우는 자산가치 대비해서인데 만약에 뭐 지금 5,000원인데 뭐 4,500원에 지금 뭐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검증이 조금 더 돼야 돼요. 그리고 PER이라는 건 뭐냐면 10년을 벌어도 이 회사를 사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작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컨센서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잘 안 내주고 공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아마 무상증자도 제가 알기로는 루머에 국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가 없어요. 공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자칫 잘못 들어가시면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그리고 순이익이 21년도 기준에서 65억입니다. 65억.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 평균이 한 12배 정도 나오거든요. PER이. 그러니까 10배라고 잡으면 시가총액을 그냥 단순 논리로 600억까지 형성돼 있어도 눌려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기술적으로는 뭐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이거 좀 긍정적입니다라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합수부 이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의 변동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변동성을 유지했다가는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처럼 고점에서 이렇게 루머에 의해서 샀다가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날 딱 2천만 주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때 사신 것 같아요. 요날 사셨죠? 요때쯤. 네네네. 이게 2천만 주 산 거를 방송 다른 데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매집이 됐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래량은 뭐냐면 거래가 아예 없다 터진 이 거래는 우리가 고빈도 거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해외에서는 선진시장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빈도 거래라고 해갖고 HTS, MTS가 발달하면서 누군가가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매수매도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만 터뜨린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그러고 나서 거래가 급감을 했죠.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래가 수반된 거면은 매집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매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매수매도 그날만 거래가 터진 거다. 결론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가격 반발력이 나와도 거래가 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디까지 반등 나올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정리를 하셔서 지금 우량주들도 굉장히 바닥에 놓여진 종목이 많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해드릴 종목군에서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옮길 수 있는 전략으로. 그래서 가격은 상관없이 일단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안타깝게도 이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시가총액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0억 원 미만은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 자체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요. 충분히 고평가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략을 이제 들어보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있습니다. 종목에 관해서 내가 물려서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윤정도 혹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추후에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무료 강연회까지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서요. 무료 강연에 오고 싶으신 분들도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공짜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교육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문자 혹은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유를 정리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자, 우리 대표님의 전략 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맨 끝부분에 이제 월요일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은 한꺼번에 쫙 보여드릴 거예요. 5종목인데 아예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 지금 기준은 복습을 해서 과연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수익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주입니다. 18일 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다 오픈해 드렸어요. 뭐 하이닉스 주간 단위에 많이 미끄러졌지만 결론은 시장 하락률 수준. 그리고 한국전력도 많이 미끄러졌지만 금요일 날 뭐 세게 다 돌려놨죠. 그리고 LG노텍,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간 단위에서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간 단위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조정은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강세로 되돌려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상 펀드멘탈이 월등하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의 정책이죠. 어떤 정책이요? 미국은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2차 전지에 관련된 거기에 코스모 그룹 자체가 또 M&A에 관련해서 조금씩은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결론은요.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 뭐 들으시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해 주느냐,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그겁니다.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거지 저평가 상태로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월등히 뛰어나다. 월등히 뛰어난데 그것을 메이저들이, 외국 기관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3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냥 4월, 5월, 6월 2분기 내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몇 회예요? 7위에 놓여져 있어요. 금액 기준으로 뒤에 보여드릴게요. 17위에 놓여져 있고,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프로그램 순매수 7위에 놓여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반등이 나온 거고, 말씀드린 매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매집률 1위입니다. 4, 5, 6월 달에 가장 많이 쌍끌이로 매집한 매집률 11%에 가까운 매집률, 그 매집률 1위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굉장히 뚜렷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요? 석배령이 뜨고 또다시 샛배령이 떠줍니다. 변형형이지만. 그리고 시장 지수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신저가 수준의 흐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눌린 이후에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시장이 6월 달에 시장이 얼마 깨졌어요? 코스닥은 20% 깨졌단 말이에요. 얘는요. 유가증권 시장은 14% 깨지고 얘는요. 플러스입니다. 6월 기준에 플러스예요. 그것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어떠한 이유가? 실적에 대한 이유가. 그 실적을 누가 인정해서? 외국인 기관이 인정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석배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에서의 수익 범위가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시장이 원체 무너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었겠죠.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온 이 음봉의 기준은 우리가 석배령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300년 전에 혼마 문해회사가 만들어 놓은 캔들이 80년대 중반에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백 가지 패턴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별 3개짜리 패턴이 7가지인데 그중에 윤정도는 4대 천원 캔들 4가지만 딱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 4가지만 하시면 최고점도 지금처럼 잡을 수 있고요. 최저점도 잡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맨 위에 5에서 10거래일,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 무슨 내용이냐면 5에서 10거래일은 15년도 6월 이전, 15년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면 거의 100%가 올라와 버려요. 그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 1에서 3거래일은 언제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이후.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미만이었는데 그게 44조를 넘겨요. 어마어마한 변동성. 그렇게 되면서 실제 하한가 수준에서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이 발생이 돼요. 그때부터는 1에서 3거래일. 그러면 그 기준은 월봉, 주봉, 일봉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분봉까지도. 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쓸 수 있는. 결론은 거래일 수와 변동성의 크기를 확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석배령인지 샛배령인지를 확인한 이후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요게 35년 주식하면서 23년 동안 여러분들께 이런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응?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그 노하우를 책 10권으로 만들어서 국내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 도서를 선착순으로 100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 기준만 있으면 요 검은 색깔 줄 쳐드린 요 가격대 57,000원, 8,000원대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겠죠. 만약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급의 범위를 놓고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사고 있구나, 계속 사고 있구나. 10%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샀구나. 바닥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샛배령이 뜹니다. 그 샛배령은 석배령을 뒤집어 놓은 그 기준이 되겠죠. 똑같은 기준에 여기 감춰져 있는 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영상 교육 교재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드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걸 다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악형이 떴을 때에도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거래량이 없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이 모양새만 나오면 와 장학형 떴어요. 장학형이 뜨면 뭐하나? 캔들의 변동성 크기가 작은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는데 신뢰도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장학 확인형이 됐을 때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이 외국 기관에게 이렇게 빼앗겨졌을 때 그럴 때 여기서 별 3개짜리 신뢰도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또다시 장학형이 뜬다면 거래량이 터질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 6월 14일 장중. 6월 14일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노란톡에서는 이 차트를 잘라서 이 교육교재를 올려드리고 자 지금 장학형이 뜨기 시작하는데 거래가 터지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서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같이 들여다보셨겠죠. 좀 전에 여기였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봉의 석배령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됐든 아니면 장학형으로 형성이 되든 아니면 지금 뭐예요? 지금은 교수형이 아닌 뭐다? 망치형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다 넘깁니다. 그냥 쭉쭉쭉 넘겨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교재 받으셔서 또 동영상 교재까지 받으셔서 수익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망치형에서 기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코스모 신소재의 이 부분의 흐름은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우리나라에서 3월 28일 이후에 매집률 1위. 얼마나 샀길래? 3천만 주짜리에 320만 주. 11%에 가까운 매집. 매집 평균 단가도 높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월요일부터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요. 저도 넋을 놓고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나 문자 문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윤정두 대표님과 앞으로의 시장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저희가 참여받고 있고 전화로도 참여받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윤정두라고 세 글자 꼭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캔들 교육에 관한 강의들 선착순 딱 100분이다라고 합니다. 선착순 중요하죠. 이 부분 우리가 체크해서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데요. 대표님,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은 일요일 날 21시에 네. 그때 뭐 밤을 새서라도 오. 지난주에도 4시간 교육해드렸어요. 4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을 잡아냈는데 글쎄 월요일부터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딱 보여드리면 벌써 에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 LG화학 시가총액 5위, 6위로 밀렸어요. 아쉽게도요. 그리고 기아도 시가총액 10위, 그다음에 KB금융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 부분, 뭐 추세적인 매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인데요. 하이닉스도 하루에 5% 이상, 그리고 LG화학도 하루에 8% 이상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KB금융이나 기아 같은 경우도 변동이 나올 수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더 가볍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이 자료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딱 하나만 보시면 이 저점, 코로나19의 저점, 요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실적은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저평가 상태. PER 뭐 6배, 5배 수준까지 PBR 1배 미만으로. 그래서 시장 대비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 하이닉스는 시장 하락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 갖지 말고요. 되돌릴 때 흐름. 그다음에 LG화학은 막연히 싫어하시는데 아니야. LG화학 실적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81.84%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해요. 시장 무너져 내릴 때 9.5%뿐이 안 밀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얼마요? 37% 들어 올리고 나서 눌림입니다. 지금 2장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뭐 기아 설명드렸으니까 기아 그리고 KB금융의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저런 월봉에서 저런 장대 음목 난 처음 봐요.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마지막으로 야 한국항공우주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얘는 뭐 누리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정책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키우려는 그 정책. 또 한 가지는요.
수급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13% 이상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정말 아껴놨던 그런 주도주까지도 들어봤고요. 저희 통시지 보고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고 더 좋은 정보 얻어보고 싶으시다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무료 강연에 정말 흔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